불면증은 치매로 가는 하이패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이패스는 톨게이트를 그냥 쭉 지나가잖아요. 멈추지도 않고요. 불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치매로 쭉 달려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인 건강을 돌보는 전문의이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유튜브 진행자 박건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고, 선생님. 저는 원래 잠을 못 자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요.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면증이 어떻게 치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65살 이영숙 할머니가 아드님과 함께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할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눈밑이 퀭하니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색도 칙칙했어요. 무엇보다 눈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아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잠을 못 주무세요. 몇 년 전부터 그러셨는데 요즘은 아예 새벽까지 뒤척이신데요. 그리고 낮에 깜빡깜빡 하시는 게 늘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밤에 잠이 안 오세요? 네, 선생님.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와요. 한두 시간씩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금방 또 깨요. 화장실도 자꾸 가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에요. 그럼 낮에는 피곤하시겠네요? 피곤하죠. 그래서 낮잠을 자요. 그런데 낮에 자고 나면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처음엔 가끔 그랬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밤이 힘들어요. 아드님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문제인가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는 게 많아서요. 어제 뭐 했는지를 못 기억하세요? 같은 말을 몇 번씩 하시고요. 예를 들면요. 아침에 약 드셨냐고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세요. 약통을 확인해야 알아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셨어요. 다행히 금방 돌아오셔서 큰일은 안 났지만요. 저는 할머니께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아니, 토요일? 오늘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더라? 생각이 안 나네요. 아침에는요? 아침에도 잘 기억이?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아드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원래는 정말 똑 부러지는 분이셨어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계산도 빠르시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되셨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요즘은 걱정이 돼서요. 저는 할머니께 자세한 검사를 권했습니다. 뇌 영상 검사와 수면 검사, 인지 기능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할머니와 아드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수면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할머니는 깊은 잠을 거의 못 주무시고 계세요. 깊은 잠이요? 네. 잠에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얕은 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죠? 깊은 잠을 자야 뇌가 제대로 쉬고 회복됩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얕은 잠만 자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문제인데요. 깊은 잠을 못 자시는 게 오래됐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최소 5년은 되신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할머니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할머니와 아드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뇌 영상 검사 결과입니다. 할머니 뇌가 같은 나이 다른 분들보다 작아져 있어요. 뇌가 작아진다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뇌가 위축됐다고 표현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게 치매인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머니는 지금 치매 초기 단계에 계십니다. 정확히는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는데 치매로 가는 중간 단계예요. 진료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다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불면증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리 뇌는 낮 동안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고요. 이 과정에서 뇌에는 쓰레기가 쌓입니다. 무슨 쓰레기냐고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쓰레기예요.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럼 이 쓰레기는 언제 치워질까요? 바로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면 뇌 속에 있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뇌 전체를 쫙 씻어냅니다. 마치 청소부가 대걸레로 바닥을 닦듯이요. 이 과정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쓰레기가 쓸려 나갑니다. 그런데 깊은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안 됩니다. 쓰레기가 그대로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5년, 10년 동안 매일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그 쓰레기 더미가 바로 치매입니다. 이영숙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동안 깊은 잠을 못 주무셨어요. 5년 동안 뇌 청소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잔뜩 쌓였고 뇌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배에서 2배 반까지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60세가 넘어서 불면증이 있으면 매년 뇌가 조금씩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수면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면제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이영숙 할머니도 수면제를 드셨어요. 3년 전부터요. 할머니, 수면제 드시고 계시죠? 네, 선생님. 안 먹으면 아예 잠을 못 자서요. 어떤 걸 드세요? 벤조디아제핀이라고 하던데요. 정신과에서 처방받았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할머니, 수면제 드시고 잘 주무세요? 잠은 들어요. 그런데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해요. 바로 그겁니다. 수면제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수면제는 잠을 들게는 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들게 하지는 못해요. 수면제로 자는 잠은 마취된 것과 비슷합니다. 의식은 없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뇌 청소가 안 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대로 쌓여요. 게다가 수면제를 오래 먹으면 치매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수면제를 먹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8% 높아지고 일반 수면제를 먹는 사람은 48%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아드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어머니가 수면제 먹으면서 오히려 치매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면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면제가 도움이 안 된 건 확실합니다. 그럼 왜 잠을 못 잘까요?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원인이 있어요. 이영숙 할머니의 경우 여러 원인이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멜라토닌이 부족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인데 나이가 들면 분비가 줄어듭니다. 할머니는 특히 많이 줄어들어 있었어요. 둘째, 낮 활동량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만 계셨어요. 나가는 일이 거의 없으셨죠? 낮에 활동을 안 하면 몸이 안 피곤합니다. 그러니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셋째, 햇볕을 못 쬐셨습니다. 우리 몸은 햇볕을 쬐야 낮과 밤을 구분합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셨으니 몸이 낮인지 밤인지 헷갈린 거예요. 넷째, 과민성 방광이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셨어요. 화장실 가려고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죠? 다섯째, 낮잠을 너무 오래 주무셨습니다. 낮에 2~3시간씩 주무시니까 밤에 잠이 안 온 거예요. 여섯째,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보셨습니다.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요. 잠들기 직전까지 보시니까 잠이 안 온 거죠. 일곱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대요. 자녀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러니 잠이 올 리가 없죠? 저는 이영숙 할머니께 수면제를 끊고 생활 습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7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요? 네. 전날 밤에 늦게 잤어도, 잠을 못 잤어도 무조건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요. 그럼 낮에 졸릴 텐데요? 졸려도 참으세요. 낮잠 자면 안 됩니다. 정 힘들면 20분만 주무세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일정한 기상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체내 시계가 있어요. 이걸 다시 맞춰야 해요. 그러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밖에 나가세요. 30분만 산책하세요. 햇볕을 쬐면서요. 아침에요? 네. 아침 햇볕이 제일 중요해요. 아침 햇볕을 쬐면 우리 몸이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알아요. 그러면 밤에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일주일에 150분이요. 하루로 따지면 30분씩 5번이에요.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저녁 늦게는 하지 마세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운동을 하면 몸이 피곤해져요. 그래야 밤에 잠이 옵니다. 또 운동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할머니, 침실이 어떻게 생겼어요? 그냥 평범한 방인데요? 불이 환해요? 네, 가로등 불빛이 좀 들어와요. 그거 다 막으세요. 암막 커튼을 다세요. 침실은 동굴처럼 어두워야 해요.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거든요. 온도는 어떻게 하나요? 시원하게 하세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좋아요. 너무 더우면 잠을 못 잡니다. 텔레비전은요? 침실에 텔레비전이 있거든요. 치우세요. 침실은 오직 자는 곳이에요. 텔레비전도 스마트폰도 다 치우세요. 침대는 잠만 자는 곳이라고 몸이 기억해야 해요. 할머니, 커피 드세요? 네, 점심 먹고 한 잔 마셔요.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안 됩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도 다 안 돼요.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술은 어때요? 가끔 소주 한 잔 하면 잠이 잘 오던데요. 술도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잠은 들어요. 하지만 얕은 잠만 자요. 자다가 자주 깨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해요.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몸에 남아 있어요.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술도 마찬가지예요.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숙면에는 방해가 됩니다. 할머니, 저녁에는 이런 음식을 드세요. 우유, 바나나, 아몬드, 호두, 시금치요. 왜 그런 음식이 좋아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게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예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들어 있는데 이게 근육을 이완시켜서 잠을 잘 오게 해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 아주 좋아요. 자기 1시간 전에 드세요. 잠들기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목욕탕이 있으면 더 좋고요. 왜 그게 도움이 돼요? 체온 때문이에요.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체온이 올라가요. 그러다 나오면 체온이 떨어지죠. 체온이 떨어질 때 잠이 옵니다. 족욕은 어때요? 족욕도 좋습니다. 발을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담그세요. 그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할머니, 침대에 누우면 무슨 생각하세요? 온갖 걱정이 다 나와요. 애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침대는 걱정하는 곳이 아니에요. 걱정은 낮에 하세요. 그게 맘대로 돼요? 연습이 필요해요. 걱정이 떠오르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 걱정은 내일 낮에 하자. 그리고 심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깊게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것만 생각하세요. 명상 같은 건가요? 비슷해요. 중요한 건 머리를 비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이영숙 할머니는 제 말씀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매일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어요. 밖에 나가서 30분씩 걸었고요. 낮잠은 참았습니다. 커피도 끊었어요. 술도 끊었고요. 저녁에는 우유와 바나나를 드셨어요.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치웠어요. 스마트폰도 거실에 두고 주무셨고요. 암막 커튼도 새로 달았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셨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심호흡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었어요. 여전히 잠이 안 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셨어요. 2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확실히 좋아졌대요. 밤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어요. 3달 후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도 맑아졌고요. 무엇보다 웃으시는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잘 잘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요즘은 밤 10시만 되면 졸려요. 그래서 자리에 누우면 금방 잠들어요. 아침까지 푹 자고요. 기억력은 어떠세요? 좋아진 것 같아요. 어제 뭐 했는지도 기억나고 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아드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가스불도 안 까먹으시고요. 저는 다시 검사를 해봤습니다. 인지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올라갔어요. 완전히 정상은 아니었지만 3달 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할머니, 이대로 계속하세요. 1년 후에 다시 검사해 봅시다. 아마 더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불면증은 치매로 가는 하이패스입니다.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치매를 일으키는 독소를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그 독소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그 불면증이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라
치매로 가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불면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 반이나 높습니다. 2.5배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수면 장애가 계속되면 우리 뇌가 매년 조금씩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60살 이상에서 이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요. 지금부터 불면증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가지 숙면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분들, 특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수면제가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이고 지저분해지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뇌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뇌가 이 독소를 청소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청소할까요? 우리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치 청소부처럼 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쓸어 담아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청소 작업은 오직 깊은 잠, 숙면을 잘 때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잠을 설치거나 자주 깨거나 얕은 잠만 자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입니다.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결국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알츠하이머 치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2배 반 정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 젊었을 땐 누우면 바로 잤는데 이젠 뒤척이다가 새벽 2, 3시는 돼야 잠들어요. 그것도 금방 또 깨고요. 왜 그럴까요? 나이 탓일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멜라토닌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이에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뇌에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자,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땐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와서 자연스럽게 잠이 왔는데 나이 들면 멜라토닌이 부족해서 잠이 안 오는 거죠. 둘째,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패턴도 변합니다. 원래 코르티솔은 아침에 많이 나와서 우리를 깨우고 밤에는 줄어들어야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패턴이 흐트러집니다. 밤에도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니까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깊이 잠들기가 어렵죠? 셋째, 신체적, 정신적 문제들이 생깁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과민성 방광,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절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모두 잠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잠 못 자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치매로 직행하는 길이거든요. 그럼 수면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수면제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수면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수면제를 먹으면 잠은 들어요. 눈을 감고 의식을 잃죠? 그런데 그게 진짜 깊은 잠일까요? 아닙니다. 수면제로 유도된 잠은 자연스러운 깊은 잠과는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뇌 청소는 깊은 잠을 잘 때만 제대로 이루어진다고요. 수면제로 억지로 잠들면 그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여전히 쌓이는 거예요. 둘째, 장기간 복용하면 오히려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종류의 수면제를 오래 쓴 분들은 치매 위험이 38% 증가했고, 일반 수면제 사용자는 무려 4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려고 먹는 약이 오히려 치매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셋째, 수면제는 의존성이 생깁니다. 처음엔 반 알만 먹어도 잠이 왔는데 점점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 알, 두 알로 늘리게 되죠. 그러다 보면 수면제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수면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아야 해요. 그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숙면 습관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수십 년 동안 불면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선생님, 자는 시간도 똑같이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자는 시간은 자율입니다. 졸릴 때 주무시면 돼요. 하지만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해야 밤에 멜라토닌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런데 일어나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제는 새벽에 일어났고 오늘은 점심때 일어났고 도대체 언제가 아침이야? 하면서 몸이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 밤에 늦게 잤든 설쳤든 새벽에 잠들었든 상관없이 아침 7시면 7시, 8시면 8시 정한 시간에는 꼭 일어나세요. 처음엔 힘들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더 자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참고 일어나세요. 일주일, 2주일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밤에 졸리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 활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커튼을 활짝 여세요. 그리고 햇볕을 쬐세요. 햇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뇌에서 지금이 낮이구나. 활동할 시간이야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고 세로토닌이라는 활동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이 저녁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낮에 햇볕을 많이 쬐일수록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잠이 잘 오는 겁니다. 산책하세요.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하세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로 치면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빨리 걷기, 가볍게 뛰기, 수영, 자전거 타기, 뭐든 좋아요. 운동을 하면 몸이 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래야 밤에 잠이 와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몸을 안 쓰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전 3시간 안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운동하면 몸이 각성되고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 상태로 바로 자려고 하면 오히려 잠이 안 와요. 운동은 낮에, 늦어도 저녁 7시 전에는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은 오직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첫째, 어둡게 하세요.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작은 불빛도 다 꺼야 합니다. 대기 전력 표시등, 시계 불빛 이런 것들도 다 가리세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빛에 아주 민감해요. 조금만 빛이 있어도 아직 낮인가? 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안 나와요. 둘째, 시원하게 하세요. 잠들 때는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잠이 깊게 와요. 너무 더우면 체온이 안 떨어지니까 잠들기 어렵습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맞추세요. 셋째, 텔레비전과 휴대전화는 침실에서 퇴출시키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시고 스마트폰 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는 파란 빛이 우리 뇌를 각성시켜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 겁니다. 최소한 자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다 끄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을 하세요. 침실은 동굴처럼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하게. 이게 세 번째 습관입니다.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야 해요.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 그 카페인이 완전히 빠지는데 최소 6시간에서 8시간 걸려요.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 11시까지도 그 카페인이 몸에 남아서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세요. 점심 먹고 한 잔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물이나 허브차로 바꾸세요. 저는 저녁에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잠든다고 해서 숙면하는 건 아닙니다. 카페인이 있으면 깊은 잠을 방해해요. 겉으로는 자는 것 같아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코올도 조심하세요. 소주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와요. 네, 맞습니다. 술 마시면 졸립니다. 쉽게 잠들죠. 하지만 그게 함정이에요. 알코올은 처음에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들게 해주지만 몇 시간 후에는 각성 효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는 거예요. 그리고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깊은 잠 단계로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자긴 자는데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한 겁니다. 술로 잠을 청하는 건 정말 최악의 습관입니다. 당장 끊으세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숙면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섭취해 볼까요? 첫 번째는 트립토판입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그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트립토판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우유, 바나나, 달걀, 닭고기, 생선, 두부, 견과류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부터 하시던 방법인데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잠들기 쉽게 만들어 주죠.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바나나, 아보카도, 다크 초콜릿 이런 것들입니다. 저녁 식사에 시금치 나물 한 접시, 후식으로 바나나 하나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단 주의할 점.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너무 배불리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일을 해야 해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자기 3시간 전에는 저녁을 끝내시고 그 이후로는 물만 드세요. 이건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목욕하세요. 또는 족욕도 좋습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에서 나오면 우리 몸은 급격히 체온을 낮추려고 해요. 손발 끝으로 열을 빼내면서 심부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잠들 때는 심부 체온이 낮아져야 한다고요.
따뜻한 물은 그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족욕은 간편해서 좋아요.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고 있으면 전신이 이완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샤워나 목욕하면서 몸의 긴장도 풀어주세요. 어깨를 돌리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심호흡을 깊게 하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마지막 습관입니다. 이게 의외로 정말 중요해요. 침대에 누우면 걱정이 밀려오시죠? 애들은 잘 지내나?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저번 달 카드값은 얼마였지? 요즘 무릎이 왜 이렇게 아프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새벽 2, 3시가 돼요. 여러분, 침대는 잠자는 곳이지 걱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걱정은 낮에 하세요. 정 걱정이 되면 종이에 적어 놓으세요. 내일 해야 할 일 병원 예약 전화하기, 아들한테 안부 전화하기. 이렇게 적어두면 뇌가 안심합니다. 아, 잊어버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내일 하면 되지 하면서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 생각은 내일 낮에 하자. 지금은 잠잘 시간이야. 처음엔 어렵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나거든요. 그럴 땐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속으로 세세요. 숨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사라집니다. 또는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 발가락이 이불에 닿아 있구나. 발목이 편안하구나. 종아리가 따뜻하구나 하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잠들어 있을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연습. 이게 7번째이자 마지막 숙면 습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둘째, 낮에 햇볕을 쬐고 운동하세요. 셋째,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화면은 멀리 하세요. 넷째, 오후 2시 이후 카페인과 알코올은 피하세요. 다섯째,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여섯째, 자기 전 따뜻한 샤워와 족욕이 좋습니다. 일곱째, 걱정을 버리세요. 수면제에 의지하지 마시고 7가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실천하고 관리하면 치매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